의원일까요? 요원일까요? 2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출석한 어제 탄핵 심판 4차 변론 무려 4시간 20여 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그런데 이 발언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는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건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사실은 증인이 국정사령관 각종군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원인지 요원인지 이 김용현 전 장관 주장에 단초가 됐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만 다시 한번, 그 부분 의원인지 요원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냉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구자원 부장님. 네. 이게 상식적인 거는 국회의원이 맡겼죠. 지금까지 검찰 진술을 봤을 때 끌어내라고 한 주체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다만 이 사건의 단초, 이 논란의 단초가 됐던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을 들으면 요원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제가 듣기에도 요원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얘기를 자주 한 사람이 아니면, 예.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 군 출신이고 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말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요원 또는 병력, 이런 군대 용어를 더 자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원을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습관적으로 자주 얘기했던 요원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원이라는 단어에만 천착해서 보면, 이건 군 병력 투입한 요원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당시 정황을 보면 예. 군 병력을 국회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당시 국회 운영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원을 빼낸다라는 것은 당초 투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없어졌을 때 예. 군병력을 철수하기 위해서 요원을 빼내는 것이지, 이미 투입된 그 병력들의 임무는 당시 국회 안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는 임무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의 요원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예. 이게 군병력, 투입된 계엄군을 요원으로 본다라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칠게 비유하면 국회의원들을 다른 편, 군병력을 같은 편으로 봤을 때 다른 편 끄집어내지 않고 같은 편 빨리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주장하고 있는 거여서, 맞아요. 저도 듣기에 따라서 요원으로 들리는데 아까 구장 부장 말씀처럼 요원의 단어가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김병주 의원이 요원을 의원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한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는데, 다음 한번 볼게요.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 때 이현정 의원님, 네. 국회의원 150명 넣으면 안 된다, 막아라 지시했고, 특히 이른바 요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 끄집어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야, 요원 의원 이것 때문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은 이렇게 변론 전략을 일단은 세운 것 같거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게임할 때 서로 말 전달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뭐 기닫고 말 전달하는 거. 가족 오락관이요? 예. 그 가족 오락관 보면 처음에 했던 말하고 끝에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저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단어라는 게 말 예. 전체 그 단어뿐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그 군 요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요원도 없었고 다들 본관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굳이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곽종근 지금 이분이 이제 예전에 국회에 나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도끼로 일단 문을 찍어라든지 그다음에 4인 1조로 끌고 나오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 뭐 말씀 걸어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첫 번째 출석 때 대통령은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판관 그랬죠. 앞에서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고 예. 이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곽종근 지금 이 특전사령관이 본인이 말을 만들어내서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지금 저는 그 헌재에서 이야기는 굉장히 아마 앞으로 이 2월 4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출석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 이야기했던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증언은 정반대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적 계엄이다. 나는 군대 한 20명 정도만 했다. 많이 안 들어갔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 야당을 겨냥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고 이쪽 측의 사령관들은 아니 군인들 지금 끌어내라고 지금 한 거다. 의원들 4인 1조로 한 거다라든지. 그러면 도대체 누구 지시를 받고 저렇게 했다는 건가요? 과연 이들은 정말 움직인 사람들은 정말 이 굉장히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뻔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 지시를 받고 그렇게 끌어내려고 했고 도끼로 찍고 4인 1조로 나오고 예. 총도 쓰고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다는 건가요?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미스테리 같은 건데 어쨌거나 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이게 내란이 아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모든 것들을 좀 부인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헌재의 어떤 이 과정들을 좀 길게 이 사람들 전부 다 헌재를 불러서 증언하게 만드는 예.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오늘 일제히 민주당 의원들이 SNS에 갖가지 패러디를 올렸더라고요. 박성비 서관님. 그럼 나는 국회 요원이냐?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쏟아졌는데 글쎄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창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일단 아무래도 이 헌재 가서까지도 궤변을 대통령 측에서 늘어놓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모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비판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떤 뭐 토론의 여지가 있고 다퉈볼 쟁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 사이에선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시즌2냐, 개봉박도 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민주당에서 사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박할 값어치가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저런 조롱과 패러디, 풍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럴 거면 뭐 대통령이 게임을 하자고 했는데 계엄하자고 했다라고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그 정도의 주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켜보시던 국민들은 아마 정말 기가 차지 않았을까. 결국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 소수의 병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알겠습니다. 식의 말장난을 하는 거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요원과 의원 얘기는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얘기는 김병주 의원이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갑자기 유튜브 인터뷰하러 갔다가 요원으로 얘기한 걸 김병주 의원이 의원으로 받아치면서 이렇게 파장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경고성 계엄인데 평화적 계엄인데 왜 유리창 깨고 출입구 막았냐? 어제 헌법재판관의 직접 질문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를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기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국회 제대로 통제했으려면 군병력 7, 8천 명 있었어야 되고 의장도 담 넘어 들어가지 않았냐. 우리가 뭐 그 정도로 통제한 거 아니다. 왜 유리창 깼냐? 불필요한 인원들 많으니까 빼야 돼서. 아니 뭐 많은 사람들이 담 넘어갔다. 그럼 봉쇄가 안 됐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의원 요원 논란 말고도 다음 화면을 볼게요. 구자영 부장님. 네.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이거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 얘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몽을 비상계엄으로 하는 그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그 헌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전시 또는 사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 벌어져서 예.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고 질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라도 투입을 해서 사회를 안정시킬 만큼의 소요 또는 굉장히 큰 혼란 상황이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헌법에도 돼 있고 계엄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날 저녁 일과 시간을 마치고 335 모여서 약속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 어떤 일을 할까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몇몇 사람만이 지금 그 국가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서 국민들을 좀 일깨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5,200만 국민을 뭘로 보고 계몽령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김용현 장관께서는 자신에 대한 83페이지 공소장도 제대로 좀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봉쇄했다가 국회의원들을 다시 열어준 이유가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자신들의 참모하고 국회를 봉쇄해야 하는 게 과연 비상계엄 상황에서 합법적이냐 논의를 했는데 참모들이 이것은 국회의원을 막는 것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30분 동안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때 10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본인이 좀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만나볼 이 영상은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처벌 수위 혹은 법적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포고령 작성도 쪽지도 다 내가 썼다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래서 뭐 오늘 혹자 혹은 기사화된 것 중에 누군가는 장세동 실장을 떠올린다는 세간의 평가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 뭐 몇 사람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도 하셨죠. 그런 적 없습니다. 이재명 없습니까? 대표로요? 제가? 예. 예, 제가요?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 게 아닙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갑 29호증 24가 저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저 쪽지입니다. 그런데 증거 부동의를 하셨어요. 부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정인 그 신문 사항 때 그걸 또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혹자는 뭐 장세동 같은 모습을 의도했다고 본다. 자신의 목을 바쳐서라도 윤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참모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했던 거 아니냐. 아까 그 쪽지요. 쪽지. 그 장현주 변호사님. 법적으로 보면 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쪽지 얘기요. 어제 헌법재판소 전광판 앞에도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보였던 저 쪽지가 전광판에 올라와 있었는데 저 장면. 처음 보는 서면이니까 증거 채택에 윤 대통령 측은 부동의했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몇 가지 숫자만 빼면 이거 내가 본 것 같다. 사본이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게 뭔가 여기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측이 조금 엇갈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의도한 바에 의해서 엇갈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제 뭐 여러 가지 증인 신문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예. 결국에는 그 증인 신문에 나왔던 진술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나왔던 어떤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나 허점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주 예리하게 잘 파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나오는 답변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는 국민들이 듣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지점들이 있으면 예.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사실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 그러니까 이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이 쪽지가 증거로 채택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부동의를 대통령 측이 했음에도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상 의도된 부분들은 아니었고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게 정말 원본이 있었고 본인이 알고 있는 문서였기 때문에 나왔던 반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은 예상과는 달리 이제 거의 윤 대통령과 한 몸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비슷한 주장을 했다면 여기까지가 4차고 설 연휴 지나면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으로서도 좀 반대되는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줄줄이 나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곽종훈 전 특전사령관, 뭐 이상민 전 장관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탄핵 심판 증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열리니까요. 5차, 6차, 7차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